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오늘은 논산시 양촌면 석설이 산 22번지에 있는 김충륜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광산김 시인 선생은 부군이란 묘소를 했으며 비문을 보면 부인 한산이 씨와 합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토정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암 선생이 소점했다고 합니다. 광산김 시문 중에서 토정 선생을 이야기하니 의아하겠지만 토정 선생에게 한산이 씨는 고모이며 김충륜 선생은 고모부입니다. 지금부터는 광산김 씨 대중위에 있는 자리와 부인인 한산이 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논산시 양촌면 석설이 산 17-1번지에 있는 한산이 씨의 시아버지가 되는 김국수 선생의 묘소입니다. 묘소를 둘러보면 아쉬움이 많은 자리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마저 34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지금이야 경제적 우먼 파워가 있는 시대지만 그 옛날 여자의 몸으로 남편 없이 살림을 꾸려간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하여 살림살이를 꾸려야 했던 한산이 씨의 고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살림살이는 궁핍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한산이 씨는 10여 명의 노비를 면천시켜 내보내고 두 어린 아들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조카인 토정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고모를 만나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조카가 어찌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산이 씨 입장에서는 반가움보다 대접할 음식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도마와 실칼을 친정조카 앞에 내놓으면서 점심때가 되었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어 미안하구나 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토정 선생이 그런데 도마와 칼은 왜 갖다 놓은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산이 씨가 하는 말이 이 집 양반이 대단하니 다른 것은 줄 것 없고 양반이나 썰어 먹으려무나 라고 하였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양반이나 썰어 먹으라고 빈도마와 식칼을 내놓은 한산이 씨는 궁핍함을 해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지체 높은 양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우픈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논산시 양촌면 석설이 산 22번지에 있는 김충륜 선생의 묘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곳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토정 선생은 땔거리가 없어 빈도마와 식칼을 내놓은 고모를 돕는 길은 고모부 묘자리를 제대로 잡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금시발복지지와 만세 영화지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한산이 씨는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금시발복지지를 원했고 지금 이 자리로 이장을 하였답니다. 이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면천시켜 내보냈던 노비들이 찾아와 한산이 씨 덕에 잘 살게 되었노라고 땅을 사주고 재물을 가져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훗날 자손 중에 많은 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정 선생이 소점한 김충륜 선생의 묘소는 명당일까요?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학자이며 기인이었던 토정 선생이 천문과 지리 그리고 의학과 점치는 것에 능했던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풍수에 관해 특히 점일에 관해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룡을 타고 내려오는 생기의 변화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룡을 타고 묘자리까지 내려온 생기가 흡사 숨어서 내려오듯 한쪽으로 치우쳐 내려오고 또 당판에 와서는 청룡 방향으로 살짝 몸을 틀어 진열을 형성하였습니다. 내룡의 변화무쌍함 그리고 대자연이 정해놓은 좌양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휘어져 들어온 생기의 방향과 상석의 방향이 일치하고 또 상석의 방향을 보면 이 묘소와 응하는 안산을 알 수 있습니다. 형기적 관점에서는 전순이 짧고 가팔라 이 자리가 진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 측면에서 보면 절묘하다 못해 감탄스러운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자리에 도정 선생은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를 모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정 선생은 형기가 아닌 생기의 기적작용에 통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이 자리에 김충륜 선생을 모시고 선생의 자손 중에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묘자리를 명당에 모시면 살아있는 부인에게도 발복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론은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동기감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산희 씨에게는 음택발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안이 발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에게서 누구네는 몇째 자식을 낳고 집안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을 겁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애지만 그가 받고 누려야 할 복으로 집안의 살림살이가 확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이 이런 경우로 한산희 씨가 남편을 명당에 모시자 어린 자식이 발복하였습니다. 면천시켜 주었던 노비들이 옛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 땅을 사주고 재물을 갖다 주었던 것이 발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산희 씨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노비들로 인한 발복은 없었을 것이고 오로지 부인의 타고난 발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당발복은 오묘하기도 하지만 이치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